안녕하세요. 강북구 치매안심센터입니다. 저희가 오랜만에 3주차 학습지로 돌아왔습니다. 오늘의 학습 능력은 집중력, 문제 해결력이고 문제는 총 3가지입니다. 저와 같이 오늘도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문제입니다. 다음 단어를 찾아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고, 그리고 가로, 세로, 대각선 방향으로 찾아보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가로는 이렇게 요 방향, 그 다음에 세로는 요 방향, 그 다음 대각선은 뭐 이쪽과 이쪽 다 상관없이 이렇게 가로, 세로, 대각선 방향으로 요 5가지의 단어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한 10초간 시간을 드릴 테니까 먼저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어떻게 단어를 한번 다 찾아보셨나요? 글자들이 워낙 여러 가지가 있고 하다 보니까 좀 헷갈릴 수도 있고, 저희가 평소에 글을 쓸 때는 가로 방향으로만 보통 글을 쓰게 되는데, 이제 이게 세로, 대각선으로 적혀져 있는 글자까지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좀 헷갈리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. 자, 저와 같이 한번 어떤 방향으로 어떤 단어들이 숨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먼저 요 도시락을 먼저 찾아볼 건데요. 그럼 먼저 도자를 먼저 찾아봐야겠죠. 여기도 있고, 또 도자가 어디 있나 보다 보면 또 요쪽에도 있죠. 여기도 있고. 하지만 이 도자를 기준으로 가로, 세로 이런 대각선들을 봤을 때 바로 옆에 시자가 나와야 되는데 요 도자 옆에는 시가 없고 이 도자 옆에도 시가 없습니다. 근데 요 도자 옆에 보니까 이렇게 시, 그 다음에 옆에는 락 이렇게 되어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요 도시락을 이렇게 찾아서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 단어 도시락은 이쪽 밑에 숨어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이 나머지 연필, 통장, 삼계탕, 고무신도 이렇게 찾다 보시면 금방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이번에는 연필을 찾아볼 건데요. 마찬가지로 연자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글자들이 있는데 쭉 보시다 보면 예, 연이 이쪽에 있죠. 여기 말고 또 혹시 연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? 같이 쭉 한번 훑어보면 그 이외에는 연자가 없습니다. 그러면 이 연필은 더욱더 쉽게 찾을 수가 있게 되겠죠. 요렇게 연필, 세로 방향으로 있는 연필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. 그 다음은 이제 통장을 찾아야 되는데 통자는 좀 많죠. 여기도 있고요. 여기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도 있습니다. 근데 이게 다른 글자랑 좀 헷갈리실 수도 있지만 통자는 이렇게 이제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옆에 바로 가로가 됐든 세로가 됐든 대각선이 됐든 이 장자가 같이 붙어 있는 통자는 이 친구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통장 이렇게 찾으실 수가 있고요. 그 다음 요 삼계탕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. 그럼 먼저 삼자가 어디 있는지 봐야겠죠. 여기 하나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어디 있을까요? 네, 이렇게 일단 2개 정도가 보이는데요. 그럼 마찬가지로 가로나 세로나 대각선을 봤을 때 그 옆에는 바로 이제 이 개자가 붙어 있어야겠죠. 그거를 봤을 때는 요 3자 주변에는 개자라는 글자가 없어요. 안, 연, 사, 락, 고 요런 글자들은 있지만 이 개자는 없기 때문에 요 두 번째 차는 3, 요 3자 옆에는 개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. 위에는 개자가 없죠. 근데 여기 개자가 하나 있고 여기 개자가 하나 있습니다. 그러면 요 글자는 3글자다 보니까 개자 옆에 탕자가 있는지까지 한번 봐야겠죠. 근데 이 친구는 더 위로는 글자가 없고 옆으로는 신자가 있고 이 친구는 보시면 여기 탕자가 붙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삼계탕은 이렇게
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요 삼계탕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웠죠. 대각선이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눈에 확 들어오지는 않으셨을 거예요.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이제 도시락이라는 글자를 찾았을 때 했던 방식처럼 한 글자씩 먼저 찾고 그 주변에 그 다음 글자가 잘 붙어 있는지만 아마 보셨으면 조금 쉽게 찾으실 수 있었을 겁니다. 그 다음 마지막 단어 고무신이라는 글자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. 그럼 제일 먼저 무슨 글자를 찾아야 된다고요? 네, 맞습니다. 고자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. 고. 근데 보니까 여기 하나 있죠. 고자. 그 다음 또 어디 있을까요? 여기 하나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지금 한번 쭉 훑어봤더니 고자가 여기랑 여기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.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죠? 그 두 번째 글자 무자가 어떤 방식으로 붙어 있는지 한번 봐야 돼요. 바로 옆에 가로나 세로나 대각선 방향으로 이 무자가 붙어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. 그렇게 봤을 때 이 고자 옆에는 무자가 붙어 있지가 않죠. 근데 요 고자 옆에는 네, 이렇게 세로 방향 쪽에 무자가 붙어 있어요.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붙어야 돼요? 신자가 붙어야겠죠. 네, 맞습니다.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고무신이라는 단어가 완성이 됐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총 도시락, 연필, 통장, 삼계탕, 고무신 이렇게 총 5가지의 단어를 찾아보셨을 겁니다. 어떻게 다들 잘 찾아보셨나요? 그래서 이런 단어 찾기가 굉장히 이 두뇌 활동에도 굉장히 좋은 학습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이런 스포츠 신문 같은 데 보시다 보면 뭐 이렇게 단어 찾기도 있고 글자 찾기가 좀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시는 것도 좋고 글자가 아니면 그림으로 찾는 것도 있습니다. 뭐 숨은 그림 찾기나 틀린 그림 찾기 이런 학습 방법도 있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또 다음 시간에는 또 그런 것들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이 두 번째 문제. 이 문제는 어디서 한번 보셨던 것 같죠? 저희가 2주차 학습지 때 이렇게 더하기 빼기 문제를 해봤는데 그때는 더하기만 있었던 문제고요. 오늘은 이런 더하기와 빼기가 같이 혼합되어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바로 암산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암산으로 하시면 되고요. 바로 암산으로 하기 어렵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예시처럼 이 주사위에 숫자가 몇 개 있는지 밑에 숫자로 직접 적고 난 후에 계산을 하시면 좀 더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10초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어떻게들 다 계산해 보셨나요? 네. 사실 요 주사위에 있는 숫자들이 그렇게 많이 크지 않아서 더하고 빼는데 많은 어려움은 없었을 수도 있는데요. 암산으로 하시면 뭐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요 주사위들을 밑에 숫자로 변환을 해서 계산을 하셨으면 조금 더 쉬웠을 겁니다. 그래서 저랑 같이 문제를 풀어볼 건데 저는 요 주사위들을 숫자로 먼저 바꾼 후에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. 6, 이제 3이 되겠죠. 그럼 이렇게 두 가지를 빼면 어떻게 되죠? 네, 맞습니다. 3이 될 겁니다. 그 다음에는 2, 2. 얘는 더하기예요, 더하기. 이게 빼기인지 더하기인지 잘 보시고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 친구는 4가 되겠죠. 그 다음 2 더하기 4는 예, 맞습니다. 6이 될 거고요. 그 다음 3 더하기 5는 예, 8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은 6 빼기 2는 네, 4. 그렇죠. 4가 될 거고 5 빼기 3은 뭐라고요? 네네, 2. 그렇죠. 2가 정답입니다. 그 다음 1 더하기 4는 예, 맞습니다.
네,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마지막 문제는 정답이 5가 됩니다. 그렇게 해서 이렇게 7가지 문제를 저랑 한번 잘 풀어보셨는데요. 어떻게 저랑 정답이 같나요? 네, 같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몇 개 좀 틀리신 분들도 있는데 아마 요 이제 이게 더하기인지 빼기인지 순간 헷갈리셔가지고 빼기 나왔다가 더하기 나왔다가 다시 빼기 나왔다가 이러다 보니까 순간 거기서 이제 집중력이 조금 흐트러져서 헷갈리신 분들을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항상 이 문제를 풀 때 물론 이제 저희가 화면을 보고 푸는 거긴 하지만은 그 암산으로만 하시는 것도 좋지만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항상 옆에 연습장이랑 이런 거 가져다 놓으시고 거기다 적어 가시면서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의 이제 세 번째 문제이자 마지막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요 문제는 뭐냐면 요 손 모양, 요 손, 쫙 펼쳐져 있는 이 손 모양만 따라서 선을 그어 길을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. 근데 이 선을 그을 때는 오로지 직선으로만, 대각선은 안 되고 이게 직선으로만 그어주시면 되거든요. 그래서 이것도 이 여러 가지 손 모양이 있어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겠지만 잘 집중하셔서 이 쫙 펴져 있는 이 보자기 모양, 이 보자기 모양 손을 잘 따라서 선을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 이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10초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어떻게 잘 도착을 해 보셨나요? 뭐 잘 도착하셨다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 도착 못 하셨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랑 같이 한번 이 출발선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분명히 이 보자기 모양의 손이니까 이 친구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는 내려가야겠죠. 한 칸 내려가고 또 한 칸. 그 다음에는 오른쪽으로 가고요. 쭉 갔다가 위쪽으로 가서 다시 오른쪽 쭉 가고 쭉 네 칸을 내려옵니다. 그 다음에는 잘 보면 쭉 왼쪽으로 다 보자기 모양의 쫙 펴져 있는 손 모양이 있거든요. 이렇게 가시고 마지막은 밑으로 내려오시면 네, 도착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. 이렇게 오늘 저희가 준비한 문제가 또 세 문제가 되었는데요. 제일 첫 번째 문제는 단어 찾기 문제가 됐었고요. 두 번째는 이제 더하기 빼기 계산 문제,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길찾기 문제를 해보았습니다. 어떻게 다들 잘 따라오셨는지 모르겠네요. 저희가 또 이제 4주차 때는 좀 더 재미있고 두뇌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이런 학습지들로 준비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.